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작업환경 측정기구와 분석기구에 대한 보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측정기구와 분석기구의 실물을 보면서 또 관련되는 실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구나 분석기구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측정기구나 분석기구가 적정하게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보정이라는 실험이고 내용입니다. 이 보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 재료를 보고 또는 측정기구를 보고 분석기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차츰차츰 완벽하게 이해를 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작업환경 측정 세 번째 내용들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맨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 또는 생활하는 환경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유해인자의 종류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의 유해인자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유해인자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2강과 3강에서는 이런 유해인자들에 대한 노출, 사람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 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2강과 3강은 전체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에서 배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강과 3강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노출평가의 과정들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강과 3강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어떤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딱딱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사업장의 어떤 특정 근로자 그룹의 노출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기 전에 먼저 예비조사를 한다. 그 예비조사의 주된 내용들은 공정이 되겠고 작업 특성이 되고 또 유해인자 특성이 됩니다. 이런 예비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걸 측정할 것인가 유해인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아주 많은 유해인자들이 있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을 정한다고 했어요. 예비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근로자가 뭔가, 또 가장 현재 노출되고 있는 위험한 유해인자는 무엇인가,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이런 활동, 이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죠. 자, 위험성 평가에서 결정되는 근로자 그룹과 유해인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측정기구나 여러 가지 모니터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구들이 아주 최적인 상태에서 현장에 있는 것들을 잘 측정하고 또는 컬렉션하고 수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포함됩니다. 자, 모니터링 한 다음에는 그것들 잘 운반해서 이런 특성이 잘 변하지 않도록 운반해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또 필요한 조치대로 전체를 하거나 또 기구를 관리하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유해인자 양을 알아냅니다. 그 양을 알아내면은 구체적인 농도나 강도들이 정해지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노출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는 것인가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학습해 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듣거나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 평가의
본격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분석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6강에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챕터 4조 가스상 물질 또 입자상 물질 이것들인데 그 사이에 이제 측정 및 분석 기구에 대한 보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종 측정 기구와 분석 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할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가능한 참값과 가까운 값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차를 거의 줄이고 없애야 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측정기구와 분석기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6강에서 측정기구와 분석기구를 관리하는 요령, 그 중에서 이제 관리하는 요령 중에서 보정,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정에 대한 개념과 보정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측정기구나 분석기구에 대한 보정에 대한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보정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른데 이 보정에 대한 정의와 그 원리를 대표적인 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출평가, 근로자, 유해인자 노출평가에서 매 단계마다, 매 활동마다 사실은 오차가 항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에러죠, 에러. 이런 에러들이 발생이 되면 노출평가가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마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출평가에 있어서 오차의 요인, 또 개념, 이것도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측정 및 분석기구에 대한 보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표적인 기구를 통해서 개략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정, 캘리브레이션.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정의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구나 또 여러 가지 그 측정기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기적으로 어떤 표준에다 맞춰야 되는 2차 표준기구일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들 체중계 있죠. 체중계에서 이 체중계가 과연 제대로 무게를 나타낸 것인가 이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쉽게 이 체중계의 기능을 적정하게 맞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0점 조정이죠. 아무 무게가 없었을 때 나타내는 무게가 0입니다. 0, 제로죠. 그래서 0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경우 아무것도 체중계에다 올려놓지 않았는데 0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표시만큼 에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0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0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보통 0점 조정인데 이것들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과정, 이런 방법들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어떤 특정 표준에다가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과정들이 보통 보정입니다. 그래서 측정이나 분석기구는 항상 무엇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 분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표준에다 맞추는 활동,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의 대표적인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측정기구, 분석기구들이 일정 주기별로 어떤 표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 일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primary standard, 1차 표준이라고 보통 하죠. 모든 측정기구와 분석기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측정기구와 분석기구를 보면서 표준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펌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볼 텐데 좌측은 이제 저유량 펌프입니다. 주로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이고요. 우측은 이제 고유량 펌프에서 주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기구입니다. 주로 필터를 이용해서 채취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이제 가스상 물질 중에 CO2나 CO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습도나 온도를 측정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몸체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음계입니다. 소음계도 이제 물리적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센서 부분이 있고 몸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측정 기구가 이제 그 에어로졸 모니터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PM10이나 PM2.5 스크린에 이제 PM10과 PM2.5에 대한 그 농도가 지금 PM10이 나타나 있군요. 55.8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메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보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또 보정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측정기구, 분석기구를 직접 여러분들이 실물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측정기구, 분석기구는 일정 주기별로 1차 표준에다 맞춰야 되는, 기준에다 맞춰야 하는 보정기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름에 뭐 오존 측정기구랄지 또는 뭐 광화문 내거리 보면은 뭐 현재 PM10의 농도랄지 PM2.5의 농도랄지 또는 오존의 농도랄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다 2차 표준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일정 주기별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표준 농도에다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혹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런 모니터 기구를 설치를 했었을 때 과연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보정을 주기별로 면밀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자, 표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이제 그 1차 표준과 2차 표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표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